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이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이 업종이 과세이냐 면세이냐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부터 비용 회계 처리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면세인 거고요. 다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똑같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이미 반려가 될 거고요. 만약 운이 좋다든지 해서 면세사업자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나중에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엄청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보다 무조건 더 유리할까요? 면세사업자는 최소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면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처럼 매입 비용에 대해서 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업을 할 때는 면세사업자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업을 종사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 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입 부가세는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가세는 내지 않으면서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선택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급가액에 이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급가액만 지불을 하고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업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정육점이나 농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이 있고요. 연탄이나 무연탄, 주택임대 용역, 여성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후생 용역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이 있고요.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대중교통, 여객운송업, 국민주택 건설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 관련 재화 용역입니다. 도서, 잡지, 신문이 대표적이고요. 방송통신, 예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행사,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융보험업, 토지,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수돗물, 종교 및 공익단체 공급이 있습니다. 보시면 느껴지시다시피 대다수 재화 용역이 국민의 기초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겸용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사업과 일반 과세사업을 같이 영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세사업에 쓴 부분만큼은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신경 쓰셔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